아침에 새벽에 강의를 시작한 김에 출근할 때까지 약간 시간이 남아서 한 편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노나라에서 신자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장군을 삼으려고 했다. 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군을 삼으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신자는 노나라 신하다. 맹자가 가로되 이 사실에 대해서 맹자가 약간 했어요. 맹자도 사실은 그냥 가만히 계시지. 다 챙겨나고 그러니까 이제 욕 먹고 그러고 그러는 거죠. 불교민이 용제를 위지양민이니 백성들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쓰는 것을 백성들한테 재앙을 끼치는다. 백성들을 재앙을 끼치는 것이라고 말한다. 앙민은 백성들한테 재앙을 끼치는 것은 요순 시대에는 포용되지 않았다.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보면은 뭐 공자도 마찬가지고 맹자도 그랬고 하나의 기준을 요순한테 기준을 삼았다는 거. 우리가 보통 절충하다 이런 말 하죠. 절충하다. 어떠한 일이 예를 들어서 했을 때 성인을 통해서 절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수는 중국 문화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임금과 신하의 기준 이렇게. 교민이라고 하는 것은 예의를 가르치는 거다. 그들로 하여금 들어와서는 집안에 들어와서는 부영을 섬기고 나가서는 윗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용지라고 하는 것은 전쟁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다. 먼저 국민들한테 가르치고 나서 전쟁에 동원해야 된다는 거죠. 한번 제 나라에 일전에 제 나라에 승리를 해가지고 마침내 남양 땅을 얻었을지라도 또한 그것은 옳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맹자가 평가를 한 거죠. 이때 노나라에서 노나라고 하면 노나라 위정자들이죠. 노나라에서 신자로 시켜서 제나라를 공격을 해서 남양을 취하려고 했다. 완전히 한 것은 아니죠. 하려고 했다. 그런 계획을 하고 있었다. 고로 맹자가 나아가서 신자가 비록 신자로 하여금 그 싸움을 잘 해서 공이 이와 같을지라도 또한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신자가 기분이 되게 나쁘죠. 발현, 흥분해가지고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것은 권리, 활리인가 권리인가 발음 또 잊어버렸네. 활리의 그 신자의 이름이에요. 활리는 자기 자신을 말할 땐 그냥 이름을 말하는 거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바이다. 이거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런 소리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바다 이런 것은 도대체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이런 소리예요. 활리는 신자의 이름이다. 내가 그대에게 당신한테 맹자가 당신한테 바르게 분명하게 말해주겠다. 자, 천자의 땅은 방이 천리다. 그렇기 때문에 천리가 되지 못하면은 좋게 제후들을 대할 수 없게 되고 제후의 땅은 방이 백리다. 그러니까 백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좋게 종묘의 전적들을 지켜낼 수가 없다. 요즘에 하면 종묘사직이라는 말 쓰죠. 종묘사직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들,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켜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후를 대한다는 것은 이른바 조근, 빅문의 예를 대하는 것이다. 조, 근, 빅문이 전부 다 인사하러 오는 것에 대한 어떠한 조금 별개로 나누어서 4개로 나누어서 한 말인데 다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돼요. 종묘 전적은 제사 회동의 상제다. 제사하고 회하고 어디에 가서 회합하고 모이는 그럴 때 여러분 문서로서 전부 다 기록을 하죠. 어디에 가서 누가 그 회의의 주체가 되었다. 무슨 일을 서로 약속하고 왔다.
그런 거죠. 예. 주공 여러분, 주나라 무왕의 동생이라 그랬죠. 요즘을 말하면은 그 무왕의 아들인 성왕이 어렸을 때에 주공이 섭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던 분이죠. 근데 노나라에 처음으로 노나라 땅을 봉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노나라 일대 임금이 바로 주공이에요. 예, 이때가 방이 백리다. 땅이 부족한 것이 아니로되 예, 백리보다 검속하게 지냈으며 자 태공은 제 나라에 봉분을 한 거예요. 제 나라에 그 당시에 공이 있으니까 예, 또한 방이 백리였다. 땅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지만은 백리보다 예, 검속하게 지냈다. 항상 백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 땅을 형성을 시킨 거죠.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떤 지역은 이제 땅이 더 넓혀진 경우도 있고 어떤 제후들이 가진 것은 조그만 땅을 이제 이웃나라한테 뺏기는 경우도 있었던 거죠. 두 공이 예, 주공과 태공이 모두 천하의 큰 공로, 훈로를 세웠기 때문에 그 봉국은 예, 천하의 큰 공은 누구보다도 제일 큰 공헌을 세웠지만 그 봉국은 봉분받은 땅은 이제 불과 백리다. 검은 끝이고 예, 끝쳐서 지나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예, 그러니까 항상 백리 땅으로 만족을 하셨다는 거죠. 예. 이제노는 방백리가 5가지나 된다. 예, 그러니까 노나라에 복속되어져 있는 조그마한 나라들이 합치면은 방으로 백리되어 있는 게 5나라나 된다. 근데 그대는 여기는 신자를 말해요. 자네가 생각할 때는 이 소리예요. 2위. 자네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소리예요. 만약의 경우 왕도를 실천한 사람이 일어난다면 이런 소리예요. 예, 그래서 가정법이죠. 예, 자네가 생각하기로 어떠한 훌륭한 임금이 다시 나타난다면 이런 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천자를 말하는 거죠. 노나라는 땅을 덜어내겠는가? 아이고 이것도 그쵸 잘못됐네. 아 이거 참 이것도 확인을 안 했네. 아 바쁜데. 이렇게 고쳐야겠죠? 예. 예. 덜어낼 바가 있겠는가? 더 늘릴 바가 있겠는가? 닦는다는 얘기죠. 예, 노나라의 땅은 큰 것은 모두 이웃나라 소국을 병탐해서 얻은 것이다. 유왕자 자기면 반드시 덜어낼 바가 있다. 땅을 예, 뺏긴다는 거죠. 너무 많다 그랬죠.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자, 땅을 천자가 제후의 10배를 가지게 된 것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후가 땅을 많이 갖게 되면은 인구도 늘어나고 되면은 중앙에서 천자가 나중에 관리를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제후보다 천자는 10배의 땅을 갖고 10배의 인구를 가져야지 각 제후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 통솔하기가 편하죠. 왜? 예를 들어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거든요. 명분도 중요하고 예의도 중요하고 예악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힘이 지배하지 못하면은 힘을 갖고 있지 못하면은 각각 제후들을 통솔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바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한낱 저기에서 취해서 이것에 보탈지라도 오히려 인자는 그와 같은 짓은 하지 않는데 하물며 사람을 죽여서 그것을 구하는 데 있어서랴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도라고 하는 것은 헛되이 예, 이런 소리죠. 말하자면 사람을 죽여서 취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 또 뭐야? 사람을 죽여서 취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 저도 조금 갑자기 말문이 막히네요. 군자가 임금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애써 그 임금을 끌어서 도에 당하게 해야 되니 또한 그것은 인의 뜻을 둘 따름이다. 당도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진이라는 것은 마음이 인에 있는 것이다. 맹자가 말하기를 오늘날
그 군자를 섬겨 말하기를 나는 인군을 위해서 나는 능히 인군을 위해서 토지를 개간을 하고 창고에 어떠한 재물들을 가득 채운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오늘날 능력 있는 신하네, 훌륭한 신하네 이렇게 칭송을 받죠. 그러나 알고 보면 옛날 사람들에서 백성의 도적이다. 근데 임금이 도의 올바름에 향하지 아니하고 자 인의 뜻을 두지 아니하거든 부하는 것을 구하나니 이것은 거림금한테 부자를 만들어 주는 것 같다 이런 거죠. 벽이라고 하는 개간. 여러분 도대체 왜 개간하는 것을 이렇게 나쁘게 봤을까요? 이것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왜냐하면은 맹자의 입장에서는 인군이 된 사람은 토지를 개간하고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활성화시켜 가지고서 모든 재화라든가 이런 것을 충족하게 해서 창고에 쌓아두는 게 인군의 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하가 인군을 섬기는 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임금이 어진 마음을 가지고서 올바르게 행하는 거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결코 나쁜 게 아니죠. 요즘에 보면 지금은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글을 항상 조심해서 읽어야 된다는 거. 내가 능히 인군을 위해서 그 약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은 일종의 요결. 그러니까 어떤 그 관계를 맺는 거. 다른 나라와 관계를 맺어서 맺음에 싸우면은 반드시 이긴다고 하나니 이 전국 시대에 벌어졌던 일이죠. 오늘날에 이런 사람들을 양신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알고 보면 백성의 도적놈이라고 말했다. 임금이 도에 향하지 않고 인의 뜻을 두지 아니하거든. 자, 그를 위해서 임금을 위해서 억지로 싸움을 하도록 구하는 것, 부추기는 것은 이것은 거를 도와주는 것 같은 행위이다. 이런 소리죠. 약은 요결이다. 영국은 그 화호에서 서로 간의 이웃 나라와 어떠한 그 평화라든가 이런 것을 우호 관계를 맺어서 서로 이렇게 더부르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도로 말미암아서 오늘날의 풍속을 바꾸지 아니하면은 비록 천하를 줄지라도 능히 하루도 거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말 가지고 여러분 오늘날의 도로 말미암아서 오늘날의 지와 같은 그 전국 시대의 그 같은 양상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런 소리예요. 누군가가 혹시 천하를 얻을지라도 이 소리예요. 그 사람한테 누군가가 천하를 다 줄지라도 능히 하루도 머무를 수가 없다. 이 말 때문에 나중에 진시황이 결국은 죽고 나서 이제 3제에 의해서 결국은 30년 만에 망했잖아요. 그래서 유가들이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유가들이 봐라 맹자가 한 말이 맞지 않느냐. 진시황이 전국 시대에 어떠한 그와 같은 변법을 쓴 걸 가지고 고치고 개선하고 인도로서 했더라면은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결국은 천하를 갖췄지만은 하루도 머무르지 못하고 멸망하지 않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꼭 그것은 또 다른 상황이니까 말하자면 반드시 쟁탈해가 싸워서 빼서 위망하게 이르게 된다. 자, 오늘은 글이 조금 짧고 다음 또 글이 굉장히 기는데 한태지의 이제 그 글을 통해 가지고서 글이 이렇게 쓰는구나라는 거. 그것도 굉장히 짧은 글이에요. 이거는 일종의 서간. 옛날에 이렇게 문학의 장르에 그 시도 있고 서도 있고 사도 있고 부도 여러 가지 묘비문이라든가 또는 그 여러 가지 글이 있는데 편지 글도 그 문학의 굉장히 중요한 장르로 들어간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짧은 글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수제라고 하는 거는 그냥 별칭이에요. 이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한테 답하여 쓴 글 이런 소리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이수제라고 하는 사람은 요 다음에 나오는 원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친구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유는 백한다, 아랜다 이런 소리야. 유는 백한다, 아랜다, 아란이 옛 친구 고우라고 하니까
원빈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옛날 친구 이관 원빈이 이런 소리예요. 이관은 관의 이름이고 원빈은 자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태교 선생 같은 경우에서 그 이율곡 이이 이렇게 쓰듯이 예. 이관 원빈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예. 10년 전에 예. 내 친구 이관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알고 보면 실질적으로 이관은 친구는 아니에요. 그 한태지의 약간 제자처럼 지내던 사이예요. 굉장히 친하게. 10년 전에 자 시라고 하는 건 보여줬다, 봤다 이런 소리예요. 그때 유가 한태지죠. 한태지가 자 이별할 때 오중의 고인 시 6장 예, 오중 땅에서 친구였던 사람들의 시 모음집 6장을 보여주었다. 떠나갈 때. 예. 그 머리장인즉 바로 머리장의 시를 봤더니 그것은 바로 자네였다. 이런 소리예요. 그 수장, 머리 이때 당시 6장 가운데 가장 앞에 있었던 글은 바로 당신이 쓴 글이었다. 이런 소리예요. 예, 이수재가 썼던 글이라는 거죠. 거기에 성유소 칭인하니 예, 저도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예, 이때 당시에 아마 칭찬하고 인용한 바가 굉장히 이렇게 풍성했다 이런 뜻 정도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드리듯이 글을 뭐 이렇게 썩 잘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주석이 조금 필요해요. 이런 부분은. 자, 근데 이 글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한태지가 자기의 제자였으며 친구였던 원빈의 이름을 정말로 끊임없이 말한다는 거. 자, 여기에 한 번 나왔죠. 원빈. 자, 원빈이 행중 결청하고 그 행동이 준엄했다. 이건 뭐죠? 요즘에 하려면 까칠했다 소리예요. 까칠하고 심정이 맑고 깨끗했다 이 소리예요. 네. 그 행동이 까칠하고 높은 사람은 까칠해요. 이웃 사람. 자, 여기에 이 말에 원빈의 성격과 행동이 그대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자, 행실이 산처럼 높고 까칠하고 맑고 깨끗하고 맑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주변 사람들하고 잘 사귀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예. 백이처럼 그런 성격이죠. 까칠해가지고 아무한테나 포용하고 암호하고 엎어져 놀고 술 마시고 이러지 않은 행동들이죠. 예. 그 중이 마음 가운데 협약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도량이 좁았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능히 사람들을 포용하지 아니했다.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면은 온전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 심상이란 말 알죠? 보통 사람들 가운데,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불금, 좋아하지 않았다. 여기서는 구차스럽게 이렇게 해석하면 좋아요. 구차스럽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이런 소리예요. 인국이 소이인데 그로 인해서 그 이유를 살펴볼 것 같은데 살펴본다면 이런 소리죠. 이것으로 보면은 그대가 원빈의 친구죠. 이수재를 말하는 거죠. 그대가 평범한 사람이 아닌 줄을 알 수가 있다. 원빈이 얼마나 까칠한 사람인데 그 까칠해가지고 거칠한 사람이지만 친구로 삼았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 으뜸으로 여겼다고 하면은 당신은 평범한 사람, 용중인 평범한 무리가 아님을 알 수가 있다.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님을 알 수가 있다. 그때 당시에 이런 소리예요. 그때 당시에 그대는 오중 땅에 있었고, 오중 땅에 있었고 여기 오중 나오죠? 땅 이름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 뒤에 나는 외부에 있었다. 다른 지역에 있었다. 그래서 무인연 상견. 인연으로 서로 볼 수 있는 그 당시에 서로 간에 인연이 없었다.
그런 소리죠. 그런데 자 여기서 원빈이 이미 죽음에 원빈이 죽고 나니까 원빈이 원빈이 그때 자기하고 그 오중 땅에서 헤어질 때 그 신문집을 보여줬었잖아요. 그 글이 더욱더 귀하고 귀중했다. 예, 남겨놓은 글이 별로 없으니까. 예, 그 글이 더욱더 귀중했다. 원빈이 적어서. 여기서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힌 글이에요. 이게. 제가 그 한태지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이제 한태지 뭐 어려운 글도 많지만은 이런 것들 이렇게 감정을 푸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 보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에요. 그것도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느낄 수가 있어요. 연인 간의 어떤 편지에서도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에요. 원빈을 생각하는데 원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 사원빈이 불견이 있어요. 원빈을 생각하다가 원빈이 죽었으니까 볼 수가 없죠. 다시는. 그런데 원빈이 더불어서 지낸 자를 보니 원빈이 교유하던 사람을 만나 보니 마치 원빈을 보는 것 같았다. 기가 막힌 거죠. 계속 원빈을 생각하다가 원빈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원빈이 친하게 지냈던 친구를 만나보니 마치 원빈을 보는 것 같았다. 이런 멋있는 말이죠. 오늘 내가 상대방의 편지를 존중했을 때 해서라고 그래요. 해서와 문장을 욕이라고 하는 것은 욕되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외람되게 해서와 당신의 글과 문장들을 받아서 이런 소리예요. 받아서 그 이름을 보니까 원빈의 성룡이 원빈의 소리와 용모가 황홀하게 마치 서로 접하는 것 같았다. 여기서도 또 원빈이죠. 그 친구의 이수재의 그 편지와 그 글과 문장들을 이렇게 받아보고 거기에 이름이 써있잖아요. 그 이름을 딱 보니까 이거 원빈의 친구였던 그 사람이네. 그러니까 그 글을 보자마자 이 친구를 보는 생각나는 게 원빈의 음성과 용모가 황홀하게 마치 서로 이렇게 접하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도끼 문사하니 그 문사를 읽으니 이거는 이수재의 글이죠. 문사를 보니 원빈이 사람을 아는 것과 친구를 사귀는 도의가 지저분하지 아니함이 나타나니 보여졌다는 거죠. 역시 원빈이 사람을 볼 줄 알았구나. 원빈이 친구를 사귀는데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 글을 보니까 나타났다는 거죠. 계속 원빈 이렇게 하죠. 심으다. 저는 처음에 심으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여기다가 뒤에 가서 붙어요. 심하다, 깊다. 그대의 마음이 내 친구 여기에서 드디어 오자로 붙였잖아요. 원빈이라고. 내 친구 원빈과 유사하다. 그대의 마음이 내 친구. 이게 친밀지사라 그랬죠. 이렇게. 그대의 말이 그 편지에 보니까 그대가 한 말 가운데 이런 소리예요. 내가 이거 한유죠. 한유가 하는 바가 공자의 행위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가. 공자를 추종했다고 하는 것을 아죠. 선생님은 공자를 추종하시는 분이군요. 이런 소리예요. 그리고 조탁으로서 이 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조탁이라는 것은 옥을 다듬는 거. 쇠를 이렇게 갈가내고 이렇게 다듬고 옥을 가다듬어서 그것을 으뜸 장인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탁이란 건 뭐냐면 글을 여기저기에서 출염해가지고 글을 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으로서 훌륭한 장인으로 여기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한태진은 굉장히 글을 그 문학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뛰어난 사람으로 명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한태지를 문학으로만 생각하는데 이수재는 공자의 사상을 한태지가 따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글을 이렇게 다듬는 행위, 그걸 좋다 그래. 글을 다듬는 것으로서 뛰어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장차 이것에 대해서 이것으로 서로 쫓게 하겠다.
제가 앞으로 선생님을 한태지 당신을 이 문제로 가지고서 따르겠습니다. 이 소리예요. 뭐냐면은 바로 한태지가 하는 행위들. 한태지는 소위 말해 공자의 도를 세우기 위해서 부단히 애쓴 사람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제가 그랬죠. 당나라는 도교와 특히 불교가 극성했다고. 그래서 공자를 뭐랄까 그 깃발을 들고서 한태지가 나타난 거죠. 그 일에 같이 따라가겠다. 근데 내가 한태지가 스스로 감히 내가 그 도를 애껴서 사랑했기 때문에 감히 그 도를 공자의 도를 그러니까 주장한다는 거죠. 주장해서 사양으로 그러면 일삼을 수가 있겠는가 소리야. 피하지 않겠다 이런 소리죠. 자기가 공자를 따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양하는 것으로 이를 삼겠는가. 사양하지 않겠다 이런 소리죠. 자, 유가 소지요 고자는 이것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상용적으로 쓰이는 말이에요. 지오고라고 하는 거. 지오고라는 것은 유가 옛 성현들의 도의 뜻을 두는 바는 이런 소리죠. 이것도 유명한 불유사지호 호기도원이라. 이것이 여러분 막 한태지가 뭐 다 고문체지만 특히 이와 같이 글 쓰는 게 고문체예요. 자, 불유기사지호 원래는 이제 불자가 없으면은 유기사지호 또는 이 지자 대신에 시자로도 쓰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써요. 근데 후세에 말하면 불유호기사호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여기는 뒤에 호기도라 그랬으니까. 근데 이렇게 글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쓸 때는 불유호기사호 이렇게 그 글을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도를 좋아한다. 이래야지 문장으로 맞죠. 근데 옛날은 그렇게 안 썼어요. 뭐뭐뿐만 아니라 그 사를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 그대의 글을 읽어보니 그대의 마음 씀씀이를 알 수가 있다. 장차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깊은 무엇인가를 얻는다면은 시라고 하는 것은 뭐죠? 옛날의 고도죠. 고도를 깊이 얻은 것이 있게 된다면은 그대와 더불어 즐기고 싶으니 하물며 외지 문호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물며 외를 어떻게 해석해야죠? 논외의 문에 있어서랴. 문장도 같이 논하고 싶다 이 소리예요. 내가 도를 장차 앞으로 깊이 공자의 도를 고대의 옛 사람들의 도를 깊이 얻게 된다면은 그대와 더불어 그 도에서 도를 더불어 즐기고 싶은데 하물며 기본적으로 그 논외의 문에 있어서랴. 왜 논했냐면 여기서도 조탁유공이라고 했잖아요. 한태지는 굉장히 글 쓰는 데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였던 사람이에요. 그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도가 더 중요한. 그래서 여기서 불유사지호 옛 글을 고서들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거기에 담겨져 있는 도를 좋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사지호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있는 글 같은 거. 도가 먼저지만 그 밖에 문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 소리예요. 그것도 더불어서 같이 자네하고 문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 이런 소리죠. 유는 머리 숙입니다. 이렇게 글을 간단하게 끝납니다. 이게 짧은 글이지만 그 짧은 글 가운데도 한태지는 뭔가가 이렇게 뭐랄까 그 중요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런 글들이 굉장히 얼마나 잘 되어 있는 글인가. 이런 글들이 짧은 글이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다 보면은 이 글이 훌륭한 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 앞에서도 나왔지만 원빈을 생각하다가 원빈이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원빈이 사귀던 친구를 만나보니 마치 원빈을 보는 것 같았다. 이게 참 그렇죠. 그리고 당신의 글을 보면서 이름을 보자마자 누가 생각나면 원빈의 소리와 음성과 모습이 마치 황홀하게 서로 접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당신의 글을 읽어보니까 원빈이 역시 사람을 잘 보았고 사람을 사귀는데 친구 간에도 추하지 아니한 모습을 알 수가 있었다.
상대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원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빈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이 친구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빈에 대한 얘기와 이수재에 대한 어떤 사람 됨됨이를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이렇게 글을 쓸 때 반복해서 쓰지 않는데 이 글은 조금 원빈의 이름이 뭐 몇 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몇 번 나왔는지 한번 보면은 한 번, 예, 두 번, 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예, 무려 뭐 9번 나온 것 같아요. 예, 이름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재미를 붙이면서 여러분 이게 고문진보에 보면 후편에 나오는 글이에요. 예.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게 없어가지고 저도 조금 중간에 이게 성유소 칭인이라고 하는 거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가운데 혹 좋은 해석이 있으면은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셔.